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해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산채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파산채권의 확정 절차. 맨 처음에 한 게 파산채권의 의의 및 요건, 파산채권의 조사, 파산채권의 인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최종적으로 확정되는지 확정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채권 확정의 효력. 채권조사 기일에 파산관제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채권은 그 존재, 채권액 및 우선권의 유무 등이 확정됩니다. 법원 사무관 등의 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 때는 그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460조. 여기서 말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란 기판력은 아닙니다. 제1설은 기판력 긍정설로 기판력이라고 해석하는 견해인데 이건 아니고 제2설이 통설입니다. 기판력 부정설입니다. 채권자표에 기재된 확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판력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제3설은 절차 내에서의 특별한 구속 역설로 확정이나 당해 파산 절차 내에서 혹은 파산 절차 관계에서 확정된 것과 모순되는 주장을 차단하는 작용이 있는데 불과하다. 이 3설이 아마 불가쟁력, 다툴 수 없다 그런 거죠. 기판력을 부정하거나 제한하려는 견해는 파산관제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조사 파악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파산채권자도 자신의 채권 외에 다른 파산채권의 존재에 대해서까지 조사하는 일은 드물다는 점을 들어 착오가 생기기 쉽다는 점을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란 기판력이 아니라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파산 절차 내부에 있어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채권조사 기일 당시 유효하게 존재했던 채권에 대하여 파산관제인 등으로부터의 이의가 없는 채로 채권표가 확정되어 그에 대하여 불가쟁력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파산관제인으로서는 더 이상 부인권을 행사하여 그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고 나아가 파산관제인이 사후에 한 그러한 부인권 행사의 적법성을 용인하는 전제에서 파산채권은 이미 확정된 채권자표 기재의 효력을 다투어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소멸된 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채권표에 기재되어 있다가 하도 이로 인하여 채권이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므로 이것이 명백한 오류인 경우에는 해생법원의 경정 절차에 이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 확인 판결을 얻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확정된 파산채권에 대한 채권자표의 기재에 기판력이 없는 이상 그에 대한 청구이의 있어도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제한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구이의 소송 심리에 있어서는 파산채권 확정 후에 발생한 사유뿐만 아니라 파산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소멸 등의 사유도 심리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채권조사 기일 당시 유효하게 존재했던 채권이 파산채권으로 확정된 후에는 파산자가 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에 관하여 청구이의를 하려면 그 이의사유는 파산채권이 확정된 뒤에 그 채권의 존부나 범위 등을 다툴 수 있는 실체적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해야 된다. 내용이 좀 어려운데 결론은 이제 무효 확인 내지 청구이의를 하는 얘기죠. 파산채권의 확정 절차.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제를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한 파산채권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458조에서 파산채권이 조사해서 신고한 파산채권의 내용에 대하여 파산관제인 또는 채권자가 이의를 한 때는 그 파산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는 채권 확정 절차를 통하여 채권의 확정을 받지 못하면 배당금을 수령할 수가 없죠. 그래서 파산채권을 확정하는 절차로는 채권조사 확정 재판이 있습니다. 462조. 그 다음에 채권조사 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소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463조. 이의채권에 관하여 파산 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주게하여 진행하는 파산채권 확정 소송 46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 판결이 있는 파산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의 소송 절차 법 466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이의소, 재심의소, 미확정 종부나 상소 등 4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산채권자는 채권자표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채권조사 확정 재판에 신청을 하거나 채권조사 확정 재판 이의소를 제기하거나 460세 규정에 수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럼 채권조사 확정 재판은 어떻게 하느냐? 462조. 채권조사 확정 재판의 절차는 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신고한 파산채권의 내용에 대하여 관제인 또는 채권자가 이의를 한 때면
이의가 있는 채권을 보유한 파산 채권자는 그 내용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회생법원에 채권조사 확정 재판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조사 확정 재판 신청은 이의가 있는 파산 채권자에 관한 조사를 위한 일반 조사기일, 특별 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이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신청은 부적법 각하됩니다. 제가 이 12월 4일 날 채권 조사를 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채무자가 5천만 원을 신고했는데 채권자가 5천만 원을 신고했는데 채무자는 2천만 원인가를 갚았다. 3천만 원만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3천만 원만 시인하고 2천만 원을 부인했습니다. 이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통지서를 법원을 통해서 이제 그때쯤 보냈죠. 그럼 그 사람은 12월 4일이니까 일반 조사기일이었어요. 1월 3일까지 462조 5항에 의해서 법원에다가 파산관제인 상대로 채권조사 확정 재판, 결국은 이 사건 채권을 5천만 원으로 확인한다. 뭐 이런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관제인은 3천만 원 인정하고 2천만 원 부인했으니까 자기는 5천 다 받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 취지로 조사 확정 재판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도과하면 나가리 됩니다. 부적법 각하고 그때 이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을 잘 준수해야 됩니다. 송단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이 아니에요. 일반기일 채권 조사기일부터 한 달입니다. 그건 저도 지금 명확하게 이제 이걸 보면서 압니다. 보통 우리가 송달 받은 날로부터 한 달로 아는데 잘못된 거고, 일반 조사기일부터 한 달입니다. 구파산법은 채권조사의 결과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한 그 채권자는 이의자에 대해 소로서 채권의 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파산 절차는 별개의 소송 절차에서 채권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하면 너무 장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파산 절차의 신속한 재판을 져야 한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채무자회생법은 결정해야 한 간이한 채권조사 확정 재판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부인 청구도 이때 도입됐죠. 그러니까 이 채무자회생법상 부인 청구 도입하고 채권조사 확정 재판 도입하고, 그 다음 간이 파산도 그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간이 파산도 도입됐죠, 새로. 채권조사 확정 재판의 심리는 어떻게 하냐? 법원은 채권조사 확정 재판을 하는 때는 이의자를 신문해야 됩니다. 채권조사 확정 재판에서는 이의가 있는 파산 채권이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합니다. 그러므로 채권조사 확정 재판 신청이 있을 때 법원은 이의자 등을 신문한 뒤 신청기간이 도과 등을 이유로 채권조사 확정 재판을 부적법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으로 이의 있는 채권의 존부 및 금액 등을 확정하는 재판을 해야 됩니다. 쓰란 얘기죠. 예를 들어 신고된 금액이 전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파산 채권에 대해서 채권조사 확정 재판이 신청되었는데 법원이 그 채권이 전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이뤘을 때 채권조사 확정 재판 신청을 기각할 것이 아니라 이의가 있는 파산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채권조사 확정 재판 신청에 대한 심리 결과 이 채권의 일부가 인정되는 경우는 재판 결과의 주문은 신청인의 채무자에 대한 파산 채권은 이미 확정된 6천만 원 외에 추가로 3천만 원의 존재함을 확정한다는 정도로 표기되고 신청 일부 기각을 주문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채권조사 확정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채권조사 확정 재판이 확정됐는데, 채권조사 확정 재판이 이제 끝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이의소를 제기하는 자가 이 채권을 보유하는 파산 채권자일 때는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하고, 이의자인 때는 이 채권을 보유한 파산 채권자를 피고로 해야 됩니다. 동일한 채권에 관한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되어 있는 때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해야 되고, 이의소 판결은 파산 채권자 전원에 대해 효력이 있으므로 합의 확정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필수적 공동소송이죠. 이의소 대상이 되는 재판. 이의소 대상이 되는 재판은 파산 채권의 존부며 금액을 확정하는 재판뿐만 아니라 채권조사 확정 재판 신청을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재판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제소기간은 채권조사 확정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에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그 채권조사 확정 재판 하는 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채권조사 확정 재판은 채권조사 기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해야 되는 거고, 이 이의소는 채권조사 확정 재판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차이가, 이게 좀 결정적인 차이죠. 그래서 지금 채권조사 확정 재판 할 때 까딱 잘못하면은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관할은 파산법원입니다. 파산법원. 서울은 이제 서울해생법원입니다. 청구의 제한. 이의소에 대해서도 파산채권자는 채권자표에 기재한 사항의 하나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산채권자는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 내용에 구속되고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 이의소에 대한 판결은 소를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거죠. 파산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채권조사확정 재판의 결정을 취소하는 거고,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경우나 역으로 일정액의 파산채권의 존재를 인정한 채권조사확정 재판의 결정을 취소하고 그것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도 변경하는 판결을 하겠죠. 이의소 판결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해서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산채권자 신청으로 법원 사무관 등의 파산채권자표에 기재가 된다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파산채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이 파산선고 시에 계속 중인 때에는 소송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중단된다 그랬죠. 그 후 파산 절차에서 당해 채권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가 되어 채권 인부가 이루어지고, 당해 파산 채권의 신고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되며 파산 선고 당시 계속 중이던 소송은 수계를 통하여 채권 확정 소송으로 전환되어 속행됩니다. 당해 파산 채권의 신고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때는 계속 중인 소송과 별도로 채권 조사 확정 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이 소송 정지에 반하고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계속 중이던 소송을 채권 확정 소송으로 속행시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계의 대상이 되는 소송은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에 관해서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인 소송입니다. 여기서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란 파산채권으로서 신고된 실체법상의 청구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파산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소송이 일반적이지만 확인소송이나 채무자가 파산채권을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도 포함됩니다. 당사자는 이의가 있는 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수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주장의 제한. 이 경우에도 파산채권자는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해서만 파산 당시 이미 계속되어 있는 소송을 수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산 채권조사기일까지 신고하지 않는 채권을 새로이 주장할 수 없으며, 채권자표에 기재된 것보다 다액의 채권액이나 새롭게 유성권을 주장할 수는 없고, 따라서 채권자표에 기재되지 않는 권리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 그 수계 신청은 부적법합니다. 파산채권을 구하는 소에서 파산채권 신고 여부는 소송 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입니다. 이처럼 채권조사 기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채권을 새로이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소송 당사가 되지 못한 파산관제이나 다른 채권자의 이익권 행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고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채권신고의 단계에서 그 권리에 관한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정확히 신고한다는 것은 사실관계의 불명확성까지 감안할 때 매우 어려운 일이죠. 따라서 채권신고 단계에서 법률 구성을 잘못한 결과를 오리 신고채권자의 자기 책임으로 돌리기보다는 신고채권자와 다른 채권자 등과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소송 절차에서 당초의 신고채권과 그 발생 원인 사실부터 별개의 채권을 보이는 것이 확정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는 권리와 급부의 내용이나 수액에 있어서 같고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지만 그 발생 원인을 달리하는 다른 권리 확정을 구하는 경우와 같이 비록 법률상의 성격은 다르더라도 사회경제적이죠 동일한 채권으로 평가되는 권리로서 그 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이 파산관제이나 다른 채권자 등의 이익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채권을 구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합니다. 이게 좀 어렵죠? 이거는 대략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 이제 관제인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일반인들 잘 몰라도 됩니다. 집행권을 있는 채권에 대한 이 주장 방법, 이게 가장 어려워요. 저도 옛날에 이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의 있는 파산채권에 대해서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 판결이 존재하는 때는 이의가 있는 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 절차에 대해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 그때 채권자들이 이제 개인 채권자들이 한 3명 있었어요. A, B, C. 근데 A는 그게 이제 지급명령이었고, B는 의제자백이었습니다. C는 집행증서였어요. 공정증서. 근데 A가
A하고 B씨가 각각 패가 갈려서 B씨는 서로 채권이 없는데 짠 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서로. 그래서 이제 결국은 A, B, C를 상대로 관제인이 전부 이의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대해서는 재심의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그 의제자백이 있는 판결 있죠. 재심의소를 제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정증서 내지 지급명령은 청구이소 등으로 미확정의 청구이소를 제기해야 되고, 미확정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을 때는 상소로서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렵죠. 이게 벌써 판결 집행력이 있으면, 집행력 있는 집행권을 가지는 채권자는 즉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유리한 지위에 있고, 종국 판결은 기판력 내지 권리의 존재에 대해서 고도의 추정력을 갖기 때문에 채무자회생법은 파산 채권자가 파산 선고 시까지 취득한 소송상의 지위를 존중하여 파산 관제인 등이 이자가 신고된 파산 채권을 다투는 수단을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범위로 제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소로 못하고요, 재심, 청구이소, 상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죠. 여기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집행력 있는 정보과 같은 뜻으로 집행문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미 집행문을 받아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채권 신고를 한 때는 물론 이의를 한 무렵에도 집행문이 부여되지 않는 약속어원 공정증서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이후에 집행문이 부여됐다 하더라도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문까지 받아야 됩니다. 확정 판결, 가집행이 선고가 내려진 판결은 종국 판결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주의 관계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해당되지 논할 실익이 없습니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 판결이 있는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 선고 당시 법원의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이의자가 이의를 주장하자 하는 때는 또 수개해야 되죠. 그 파산채권을 부여한 파산채권자 상대방하는 소송 절차를 수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의채권자가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상은 어떻게 하느냐. 파산재단이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으로 이익을 받은 때에는 이의를 주장한 파산채권자는 이익의 한도 내에서 재단채권자로서 소송비용 상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채권에 대해서 다른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하고 파산채권 확정 소송의 결과 이의를 한 파산채권자가 승소한 경우에는 파산재단은 신고채권자에 대하여 실시했어야 할 배당을 면하게 되고, 그 한도 내에서 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파산채권자의 이익이 되죠. 즉 다른 채권자는 이의를 한 채권자의 부담으로 배당액이 증가하는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채무재생법은 이의를 한 파산채권자의 소송활동이 파산채권자 전체 이익이 된 경우에는 그 공익적 성질에 비추어 파산재단이 이익을 받은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을 재단채권으로 이제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비용 상한 청구권도 뭐 나중에 관제인 위주로 저거 하기 때문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파산채권 확정소송의 목적물 가액. 이것도 이제 파산관제인 세미나에서 많이 다뤄졌는데 뭐 이것도 뭐 굳이 일반인들 상대로 강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관제인과 관련된 이제 간혹 일어납니다. 이건 실제 뭐 박문길 변호사님이 주로 많이 하셨죠. 이거 전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소송을 많이 하는 변호사님은 이제 그다음에 파산채권 확정 절차 계속 중에 파산 절차가 종료된 경우, 배당에 의한 파산 절차 종결의 경우 462조, 464조, 463조, 466조의 규정에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해 채권조사 확정 재판의 신청, 소위 제기 또는 소송의 수기가 있는 경우 이의가 있는 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공탁되어 있으므로 채권 확정 소송은 파산 종결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고 종래의 소송 당사자에 계속됩니다. 20페이지에 의한 파산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여기도 채권조사 이 부분도 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죠. 파산관제인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되니까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파산채권 확정 절차는 이제 관제인의 영역이에요. 일반인들은 뭐 그렇게 굳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해야 될 재단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재단채권이 뭘까요? 상식적으로 파산채권보다 우선 변제, 일반인들은 이제 파산채권자일 가능성은 높고 파산채무자일 가능성은 높죠. 뭐 재단채권자의 가능성은 없죠. 뭐 국가, 조세채권자,
지방세 채권자, 그 다음에 뭐 4대 보험, 공공보험, 그 다음에 각종 특별법에 이제 뭐 환경개선 부담금, 뭐 장애인 고용 촉진금,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 재단 채권은 사실은 뭐 굳이 이거는 이제 파산관제인이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배당에서 실수가 없고 일반인들은 뭐 그렇게 깊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오늘은 파산채권 존부 확정 절차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재단채권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